네, 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를 맞아서 2020학년도 6월 작년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들어갈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옛날에 어떤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코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각각 뭐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에 들어갈 말은 통합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관점은 우리 통합사회 강의 첫 번째 내용으로 배웠죠. 그래서 통사 1번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보기에서 맞는 걸 고르면 기억,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맞죠? 니은, 각 한문 간의 고유한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 다음 리을, 한 영역의 지식만으로 모든 사회 현상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행복,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한 글인데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래요.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소득이 높아짐에도 끝까지 비례하는 건 아니래요. 정체가 조금 된다고 하네요. 즉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정체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잘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국어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뭐 그냥 이것만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1번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적을수록은 아니라 많을수록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2번 소득 증가는 행복한 삶과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냈는지. 3번 소득이 계속 증가할수록 행복은 계속 커진다. 이 계속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정체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이게 행복감이 정체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4번 볼게요.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5번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행복감은 높아진다. 자, 요것도 반드시 부유해야지만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관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조금 덜하다라는 의미로 맞는 말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펭귄 가족이 남극에서 비가 내린대요. 남극은 우리 지구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 1년 내내 얼어있는 곳인데 비가 내리면 다 녹아내리겠죠. 결국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주시면 북극해의 해수 염도가 낮아질 것이다. 자, 북극해에는 자, 이게 얼음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으면 물이 되죠.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염도가 낮아지겠죠. 맞는 말이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이죠. 냉대림의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냉대림은 추워져야만 분포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고산지대 만년설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만년설은 계속 여름에도 녹지 않는 그런 눈을 말하는데 만년설이 감소하겠죠. 지구가 더워지니까. 맞고요. 남태평양 섬의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다. 그래서 투발루 같은 나라들이 환경 난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5번 열대성 질병,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모기에 의한 질병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위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국가별 관광 상품을 정리한 거네요.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A씨에서 고른 것은, 일단 볼까요? A는 아이슬란드네. 그 다음에 B는 몽골이네요. 그 다음에 C는 페루입니다. 자, 적도가 여기 0도 표시가 되어 있죠? 요렇게. 자, 사실 이거는 이 나라들의 이름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 관광 상품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니까요. 요것은 통합사회 4번 강의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타와 말, 낙타가 있다는 유목 생활을 하는 곳, 이곳은 건조기후이겠죠? 건조기후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A는 고위도 지역이에요. 그죠? 영국보다 위에 있네요. 어딘진 몰라도 되게 추운 지역입니다. A는 아니고요. C는 지금 적도에 가까이 있죠. 여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겠네요. 그러면 가는 B가 되겠습니다. 자, 나 지열발전소와 백야 체험이 있다. 지열발전소라는 건 화산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백야라는 거는 그 고위도 지역에서 여름에 해가 안 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야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화산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백야라는 거는 A, B, C 중에 고위도니까 B 중위도, C 저위도, 결국은 A가 여기 나에 해당하는 지역이겠네요.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렇게 여기 옆으로도 이어지죠.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바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다 연중 봄과 같은 기후, 자 상춘 기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 정답이 있죠. 고산도시. 자 고산도시 이쪽에 C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커다랗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여기 페루 고산도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자, A, B, C를 찾으면 맞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5번. 다음은 탐구활동 보고서의 일부이다. 밑줄 친 가기후에 대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가기후는요, 기온이 일단 높대요. 근데 햇빛이 강렬하대요. 그래서 모래도 많네요. 짧은 옷이 아니라 온몸을 감싸는 밝은 이런 천을 입는다고 합니다. 요게 키워드죠. 자, 여기는 아마 건조기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니까 오아시스 농업, 그 다음에 대취하자. 요런 것을 얘기하니까 여기는 아마 사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조기후와 사막. 자, 요것도 통사 4번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그래야지 건조한 지역이 되겠죠? 맞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네, 보죠. 니은 거의 매일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 이건 스콜이라고 해서 열대기후에서 지표면이 가열돼가지고 매일매일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소나기 같은 거. 틀렸습니다. 이건 열대기후죠. 바람에 의한 지형 형성작용이 활발하다. 사막은요,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쌓인 모래 언덕, 사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구.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사막은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그쵸? 연교차가 큰 곳은 어딜까요? 연교차가 큰 곳은 냉대기후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음 5번 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6번은 이거 간단한 거네요. 지역조사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통합사회 13번 강의의 밑에 부분을 보면 지역조사 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 지리정보 수집, 그 다음에 지리정보 분석, 수집하고 분석하고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작성,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때 수집하는 거는 실내, 야외로 나뉘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래요. 가, 다에 해당하는 거. 일단 실내 조사에 해당하는 거, 기억부터 볼까요? 백화점 주변 지역을 답사한다. 이거 직접 걸어가는 거거든요. 야외 조사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은 나에 해당할 것 같아요. 나 야외 조사에.
백화점 주변 경관 변화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찾아본다. 도서관에서. 자, 요거는 도서관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자, 요거는 실내 조사가 되겠네요. 그죠? 문헌 자료 책 찾아보니까 실내 조사, 즉 가가 되겠습니다. 디귿,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백화점 입지 전후의 지가 변화를 지도로 제작한다. 지도 제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나 또는 이런 지도, 통계를 제작하는 단계, 바로 정보 분석 단계입니다. 요것은 다가 되겠네요. 리을, 시청 방문해서 공무원과 면담한다. 공무원 만나서 실제로 인터뷰하는 거죠. 요것은 야외 조사 방법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밖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가 되겠고요. 요걸 잘 조합해서 맞는 것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가나 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서이다. 지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자, 일단 가는 뭘까요? 가는 지금 여기 노르웨이네요. 노르웨이의 서쪽 피오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피오르는 빙하 침식 지형이죠. 빙하 지형입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깊은 U자 형태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바다에 이런 석회암 잔구가 있네요. 나는 베트남 지역인데 베트남에 이런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이 있다. 여기는 바로 하롱베이가 되겠습니다. 석회암 잔구, 탑카르스트라고 불리죠. 그래서 요거는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내리고 용식되고 남아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용식 지형이고, 요거는 빙하 침식 지형입니다. 해당하는 걸 찾으면 빙하의 침식과 석회암의 용식 같이 있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일단 요 빙하 침식 관련해서는 그 중학교 1학년의 강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13번째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석회암 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사회 3번 지형과 인간생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8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 이건 뭘까요? 행복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그죠? 어떤 사람이 행복은 뭐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읽어보면 검소하게 생활하고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온한 상태, 요게 바로 행복이라고 주장한 사람,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고대 그리스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는 그 통합사회 2번째 강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이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 자, 이것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마음이 평온한 걸 강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욕망을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 틀렸어요. 다음,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 이거는 기독교적인 중세의 행복의 기준이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검소하게, 마음이 평온하게 이렇게 사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4번, 모든 물질적 요구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자, 이것은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욕구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냥 검소하고 고통이 없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강조했을 뿐이지 모든 욕구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틀린 이유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만족스럽고 풍요를 위해서 권력과 명예.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여기는 검소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9번은 현대사회에 새로 등장한 그런 인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갑의 입장은요,
정보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거죠. 자, 이 사람은 정보인권, 즉 개인이 잊혀질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잊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알 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알 권리를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둘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읽어보면 갑은 개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즉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을은 공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도 삭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즉 개인의 정보보다 전체 공익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는 입장이죠. 자, 요 내용은 관련해서 통합사회 15번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1번부터 한번 쭉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정보인권과 알 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요거를 공익을 위해서 놔둬야 되는가, 개인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서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가, 요것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5번 내용이 가장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갑, 을의 입장으로 중요한 것은, 자, 이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죠. 자, 이것은 통사 7번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갑은 인간 중심주의네요. 왜냐면 인간은 자연의 해석자이자 요게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자연은 거기에 따라오는 존재, 그죠? 자연을 정복, 이런 거 강조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물질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두 번째, 을은 생태 중심주의를 말하겠네요. 자, 그래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생명 공동체의 인간은 한 구성원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연의 가치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용성은 지금 갑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물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해도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요거 기억, 갑의 입장과 일치하네요. 그죠? 요거 맞는 말입니다. 니은,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자, 요런 거를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요거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맞고요. 디귿.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책임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필요하면 자연을 다 정복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책임의식을. 지금 요거에서 틀린 것은 요거죠. 자연의 지배자. 지금 요거 지워줄게요. 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을의 입장에서, 을이죠. 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자연의 지배자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을은 인간이 자연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배자라는 말이 틀린 거죠.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 라고 봤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갑, 을.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 가치가 되겠네요. 이것은 생태중심주의에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맞는 것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뒷장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지금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 을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부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의 비문학 독해하는 수준이죠. 창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않을 경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을은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보 격차 문제가 심각하대요.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요게 바로 을의 주장입니다. 뒤에 거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 이 별표 친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네. 갑은 생산된 정보를 창작자의 사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죠? 창작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저작권 같은 걸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법 복제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갑은 정보의 소유권을 강조하면 소프트웨어 발전이 저해된다고 본다. 아니죠. 정보의 소유권을 강조하면 저해된다. 즉 정보의 소유권을 강조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은. 근데 그게 아니죠. 갑의 입장은 정보의 소유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죠? 보장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말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정보 소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잘 읽어보면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디귿. 을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지원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원 정책. 맞는 말이죠? 을은 정보가 독점될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격차가 축소될 거라고 봅니까? 사회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뭐가? 정보 격차 문제가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되면 이런 격차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축소될 거라고 본 적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2번은요. 요거는 인권 관련된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이거 위에 거는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영국 노동자들의 참정권 주장 운동이었고요. 선거권을 달라 영국의 노동자들 얘기 나오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1919 요 숫자가 나온다. 그럼 독일 나온다. 그럼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 최초로 특징이 뭐냐? 최초로 사회권, 즉 국가가 나서서 인간의 행복 이런 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지운 게 바로 사회권이죠. 요거 두 개의 특징을 잘 구분해서 자 참고로 이 12번 문제는 통사 14번 내용 인권 확장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A는 참정권이 보장하지 않는 것에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한 운동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거권 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니은 B.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은 이후 여러 국가의 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 영상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디귿 A로 인해 B에서 최초로 자유와 평등이 국민의 권리로 명시됐다. B에서 최초로? 요 말이 틀린 거죠. 자유와 평등은 그 이전에 여러 시민혁명기에 쟁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고요. A와 B 모두 연대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연대권은요. 엄청 나중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 세 번째 인권이라고 해서 3세대 인권이라고 하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만들어진 인권입니다. 그래서 요거 A와 B는 되게 옛날식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은 요거는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 요거 내용이네요. 타이가, 고산가옥, 그죠? 통나무집. 타이가 냉대 기후의 통나무집, 냉대 기후네. 고산가옥, 지금 열대 화렵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열대 기후네요. 이 전통 가옥을 비교해 본 거래요.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 가에 비교해서 나 지역이 큰 거, 얘를 기준으로 맞는 거, 얘보다 얘가 어떤가,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연강수량 어때요? 연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얘는 지구 전체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으면 안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많은 거 틀린 거예요. 자, 요거는 낮은 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C랑 E는 지금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틀렸죠. 자, 다음 위도.
위도는 열대기후가 딱 적도 중간이잖아요. 그죠? 위도를 보면 가, 나, 뭐가 더 높아요? 나가 고위도죠. 고위도 지역이잖아요. 그죠? 냉대기후 고위도. 여기는 저위도. 위도 가까울수록 저위도라고 하죠. 나가 높습니다. 그럼 높은 걸 찾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높은 거. 자, A, B는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그러면 틀렸겠네요. 그쵸? D는 지금 낮다고 나오니까 이 냉대기후가 더 저위도라는 뜻이죠.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A, B 요것은 연교차. 연교차는 어디에서 제일 클까요? 냉대기후는 세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교차는 큰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연교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높은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A가 되겠네요. B는 그래서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통합사회 4번 기후에 따른 인간생활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자, 요것은 어떤 법률 조항인데요.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즉 인권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우리 요거 프린트에서 그 통합사회 수업에서 다뤘습니다.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보장되는 인권이고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인간다운 주거 생활 요거 관련한 인권은 주거권이라고 부릅니다. 주거권은요, 그 인권에서도 비교적 현대에 보장되고 있는 인권인데요. 통사 강의 15번에 보면 현대사회의 인권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보기를 보면 일단 옳은 설명을 골라야 되죠.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확립된 권리? 요건 자유평등이에요. 시민혁명은 자유평등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틀렸고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권리다. 요게 바로 요 통사 15번의 제목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바로 이 주거권이고요. 그 다음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요건 어떨까요?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 요것은 자유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권은 지금 여기 현대에 와서 지켜지고 있는 인권이 아니라 되게 옛날부터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여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리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여기 그대로 써있죠? 리을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15번은요. 자료에 제시된 지역 변화에 옳은 것을 그래프 A2에서 고른 것은 자료에 제시된 지역의 변화, 이걸 읽어봐야겠네요. 자, 땡땡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논농사였대요. 변화 모습이 과거와 현재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도시화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농촌이 도시로 되면서 대도시랑 연결이 되면서 뭔가 좀 도시화가 진행 중이 된 그런 변화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고속국도가 개통됐다. 교통 여건이 크게 돼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서 논에는 아파트는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의 특징이죠. 그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대형 마트, 이런 상업시설들이 증가했다. 자, 요거 관련된 거 볼까요? 인구 밀도. 인구 밀도는 어떤가요?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도시화가 되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겠죠? 인구가 그리고 유입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경지 면적은 어때요? 경지는 이제 논이 지금 줄어든다고 했죠. 논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럼 논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경지 면적은 감소하겠네요. 감소.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경지 면적은 감소하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인구 밀도는 이렇게 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도 위로 가는 거. 자, 요거는 그래서 답은 5번에 해당합니다.
요런 문제는 그냥 요거 뭔지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요 두 가지 기준 써놓고 어떻게 변할까 쓴 다음에 여기에 맞는 방향만 찾으면 됩니다. 방향 잘 찾으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요거 방향 잘 찾아주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영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 명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수행평가로 많이 했죠? 통합사회 강의 첫 번째,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연구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 현상을 갑을병정이 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갑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저출산과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서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촌의 도시 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즉 공간에 따라서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은요. 노인 부양을 위해서 사회복지 비용으로 뭔가를 충당해야 된다. 자, 요런 제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거, 제도, 요런 거에 부담이 될 것이다 해서 요 제도가 나오니까 제도와 관련된 거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고령화로 인해 증대된 노인 부양 부담은 개인보다는 사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하는 게 좋다. 자, 요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어떤 가치가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도덕적인 가치, 그래야 한다 하니까 윤리적인 관점이 되겠고요. 정은요, 보니까 1960년대부터 쭈루루룩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볼게요. 갑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맞네요. 을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맞네요. 그죠? 사회적 관점. 병은 고령화 현상, 잠깐만. 이 니은이 제도적 측면 맞나요? 기초연금, 사회복지 비용, 요런 거 다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다음, 디귿. 병은 고령화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지금 뭐 해야 한다. 이러고 있죠. 가치가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 정은 고령화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 맥락과 무관하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쉬운 문제죠. 사실 요거는 일부러 틀린 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은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뭐뭐 해야 한다.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뭐뭐 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요거는요. 통합사회 강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통사 24번 강의에 보면 통사 24번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역할 부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윤 추구는 얘네의 1차 목적은 인정하지만 환경 이런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이런 데 가치를 두고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적절한 거 볼게요. 1번 기업은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 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기업은 이윤 창출 활동을 배제하고 뿐만 아니라 했죠. 뿐만 아니라 A, and B 이런 식으로 둘 다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갔어요. 틀렸고요. 기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대로 써있죠. 정답 3번. 4번 기업은 시장 원리에 따라 오직 원가 절감 위해서 원가 절감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죠. 원가를 절감하면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오직 이윤 추구만 봐야 한다. 틀린 말이죠.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 이런 것도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5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 당연히 틀렸죠. 똑같은 내용 반복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8번 세계 인권 선언의 일부이다. 자, 요것은요. 인권의 어떤 특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요. 그 통사 강의 14번 보시면 인권의 특징 5가지가 그 초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초부터 살펴보시고요. 자,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술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죠. 분석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다 고르래요. 지금 3가지 보기까지 있네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 보기 속에 요게 있는 말이 여기 박스에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인권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것이다. 요 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천부적인 것이다. 하늘이 줬다 이런 뜻이에요. 천부적인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게 하늘이 줬다는 거죠. 기존에는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는 왕이 줬다고 했어요. 왕권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요거랑 달라진 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기억은 맞겠네요. 니은, 인권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차별 없이 요게 바로 평등이라는 내용이죠. 맞는 말이고요. 모든 사람은 문화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요건 어디 있을까요? 문화권이 뭐예요? 예술을 즐기며 과학과 진보의 어떤 혜택을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써 있잖아요. 그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바로 그게 문화권입니다. 써 있네요. 그죠? 맞는 말이죠. 인권은 필요한 경우 양도 가능하다. 안 돼요. 이거는 양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양도 불가능한 것도 인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여기 보니까 A, B가 있네요. A, B는 각각 전통사회, 산업사회 중 하나래요. 다음 자료는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전통 또는 산업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A, B 여기 표부터 볼까요? 인력과 가축이 중요하고 농업이 중요하고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 요거는 농업사회,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를 돌릴 석탄, 석유가 중요해지고 기계로 제조업이 발달해서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것. 바로 요게 산업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A는 농업사회, B는 산업사회. 자, 여기서 그래프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산업사회는 농업사회보다 이쪽 세로축에 있는 내용도 크고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도 큽니다. 즉 산업사회가 농업사회보다 둘 다 크게 가지고 있는 특징 2개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농업사회가 더 높죠.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 직업의 분화 정도? 직업의 분화 정도는 산업사회가 더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죠?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업과 전문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지만 요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 2, 3차 산업의 비중, 특히 3차 산업이 서비스죠. 그래서 요게 비중이 높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요게 앞에 가가 틀렸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직업의 분화 정도. 아까 여기 산업사회가 더 높다고 했죠. 맞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 1차 산업, 농업 같은 거죠. 농업은 지금 보니까 여기 농업사회가 더 높대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산업사회네요. 그래서 여기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 산업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2차 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3차 산업인 서비스는 지금 잘 모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발달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모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산업은. 그 다음에 자, 이 농업 산업의 비중 요건 틀렸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 요거는 그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산업사회에서는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고 그런 거잖아요. 집들이 조그마해지고 요거 맞고요. 1차 산업의 비중 요거 틀렸다고 했죠. 아까 농업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서비스 산업의 비중. 자, 산업사회 아까 제조업 중심이라 2차 산업 중심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로 진행이 되면 이 서비스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특징이 이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아까 요거는 잘 몰라서 세모를 쳤지만 어쨌든 농업사회보다는 산업사회 이후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세모 또는 맞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 요건 아까 높다고 했죠. 산업사회가 훨씬 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세모로 볼까? 동그라미로 볼까? 이렇게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이 다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산업사회가 농업사회보다 높은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게 높아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산업사회 다음에 뭐 정보사회 이런 게 등장했을 때 대비해서 이게 세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얘기는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요 두 개만 비교해서 요거보다 어쨌든 산업사회가 서비스는 많을 테니까 답은 5번. 다음 자, 요 20번 문제 마지막 거 볼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와 도시 화율 변화에 나타난 것이다. 옳은 설명만 골라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도시 인구도 늘어났고요. 도시 화율,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도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바로 여기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이 왼쪽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정확히 좀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는 이렇게.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1970년은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더 많다. 어떤가요? 70년. 도시 인구, 전체 인구분의 40%예요. 그럼 나머지 60은 농촌에 산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40%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요 지금 숫자는 꺾은 선 그래프는 뭐예요? 도시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시화율.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요것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숫자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다음 니은 볼게요. 촌락 인구는 지금 촌락과 도시의 인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의 비율이 바로 도시화율이 되는 거예요. 촌락 인구는 1960년이 2010년보다 더 많다. 1960년 도시화율 27%네요. 2010년은 도시화율 81%네요. 여기에는 70% 넘는 사람이 농촌에 살았을 거고 촌락에 여기는 20%도 안 되는 사람이 촌락에 살겠죠. 자, 농촌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네 생각하면 잘 봐야죠. 지금 이거는 인구가 지금 도시 인구가 요만큼이고 요건 도시 인구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비율에 맞게 지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건너뛰고 다음 D급부터 볼게요.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도시에서 높죠? 자, 즉 1960년, 1980년, 2010년 도시 서비스업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1960년 도시화율이 얼마 안 됐을 때가 가장 높다? 자, 요거는 반대가 돼야 될 겁니다. 2010년으로 오면서 도시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도 도시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해당하니까 요게 맞는 말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리을 볼게요. 1980년에서 90년이 2000년에서 2010년보다 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요건 어떨까요? 80년에서 90년 이렇게 증가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10년 이렇게 증가했네요. 자, 그랬을 때 많이 증가한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가파르게 인구 비율이 증가했고 여기는 요만큼 인구가 증가했어요. 요때가 훨씬 더 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도시 인구의 숫자 자체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디귿 들어간 거 다 틀렸고요. 이렇게 이 니은이 중요하겠죠. 니은. 촌락 인구는 1960년이 2010년보다 많다. 자, 이 니은은요.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좀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2010년도 한번 지워줄게요. 자, 1960년대에 도시 인구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의 이게 요만큼이 30%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 70%는 약 30%죠. 도시에 안 산다는 거죠. 70%. 대충 요 정도. 이게 30이니까 30, 70. 요게 바로 1960년대 농촌에 사는 비율이네요. 요만큼이. 자, 근데 2010년도에는 자, 요만큼의 인구가 지금 80% 정도 되는데 약 80%인데 그럼 나머지 20%는 요거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가 촌락에 산단 말이에요. 자, 이건 딱 봐도 전체 인구가 조금 증가했는데 촌락에 사는 인구 비율은 이렇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비율을 쉽게 생각해서 나머지 촌락의 인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뭐 계산하고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촌락 인구는 1960년이 2010년보다 더 많다.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훨씬 더 하얀 색깔 부분이 촌락 인구가 거주자가 많죠. 답은 니은까지 포함한 4번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잘 집중해서 끝까지 체력 유지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